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정작 공부한 만큼 사용을 못하고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영어에만 몰빵합니다. 그리고 정작 공부한 만큼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하는 영어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하는 영어로 가지 못해서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하셨다면 Just follow me and you'll amaze yourself. 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배운 자리와 종류 기억나시나요? 영어는 무슨 어로 끝나는 자리에 무슨 사로 끝나는 종류가 쏙 들어가면서 영어 문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모든 종류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선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종류가 있죠. 그 종류는 무엇보다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니까 그러한 핵심적인 종류가 들어오면 문장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자리를 얼른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어의 종류들 중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류들보다 우선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종류가 무엇일까요? 잠깐 1편부터 3편까지 차근차근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힌트를 드릴게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바로 그 종류입니다. 그렇죠. 그 종류는 바로 명사입니다. 영어 문장에서 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차지하는 종류가 명사이기 때문에 영어를 이해할 때나 표현할 때 명사 중심으로 접근하면 영어가 무조건 쉽고 재밌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영어를 이해할 때 명사가 보이면 그 부분은 문장에서 중요한 자리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특별히 명사에 주목할수록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목적어인지와 같은 문장의 중요한 자리들이 훨씬 잘 보이겠죠. 자리가 쉽게 보인다는 건 전체 문장의 구조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긴 문장도 훨씬 간단하게 보이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사 중심으로 접근하면 영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를 표현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게 쉽고 재밌어집니다. 명사 중심으로 표현하게 되면 문장의 기본적인 자리를 먼저 채워나가고 나머지 부분의 의미를 핵심 문장을 바탕으로 확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고 편하게 되죠. 지난 3편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확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사는 사물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류들에 비해 그 의미를 바로 이미지로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한글에 붙잡혀 있는 영어에서 벗어나 한글을 통하지 않고 이미지에서 영어로 바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영어가 쉽고 재밌어지려면 명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명사가 그렇게 중요한 종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명사란 친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영어에서 이 명사는 두 가지 독특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자신이 등장할 때 그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해주죠. 그 두 가지 정보는 바로 알 수 있나, 셀 수 있나입니다. 명사가 담고 있는 두 가지 정보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알 수 있나, 셀 수 있나. 알 수 있나, 셀 수 있나.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알 수 있나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너스 선물로 알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를 오래 배운 사람들도 참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어떠한 경우에 명사 앞에 the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가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그 본질적인 원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명사가 담고 있는 정보 두 가지 알 수 있나, 셀 수 있나는 먼저 알 수 있나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문장에서 명사가 나왔을 때 상대방이 그 명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방과 구체적으로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문장에서 명사가 등장하면 그 명사를 읽거나 듣는 상대방이 있겠죠. 이때 그 상대방은 그 명사를 넓은 범위의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명사의 범위를 좁게 한정시켜서 구체적으로 알 수도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 명사를 구체적으로 한정된 명사로 알 수 있을 때 영어는 명사 앞에 the라고 하는 친구를 붙여줍니다. 자, 지금 이해가 살짝 안 되셨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명사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보이던 보이지 않던 사물의 이름이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문장에 명사를 등장시킬 때 실제로 이 세상에는 그 이름, 그 명칭으로 불릴 수 있는 수많은 사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스파게티라는 명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세상에는 스파게티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수많은 스파게티들이 있죠. 이탈리아 한 가정집의 스파게티, 호텔에서 주방장이 만든 스파게티, 아니면 편의점에 놓여있는 냉동 스파게티까지 정말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파게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관련된 상황이나 언급이 없이 그냥 갑자기 스파게티라는 명사를 등장시키면 상대방은 그 스파게티가 세상의 수많은 스파게티들 중 어떠한 스파게티를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그 스파게티라는 명사를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는 스파게티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스파게티라는 명사를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반적인 범위에는 수많은 스파게티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스파게티 면발에 스파게티 소스를 부은 이런 일반적인 모습만 있으면 다 해당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스파게티라는 명사를 딱 한정되게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만 더라고 하는 친구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럴 때는 명사 앞에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왼쪽 편을 보면 누군가가 한 스파게티 식당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The spaghetti is delicious. 자, 지금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그 스파게티라는 명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스파게티로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말하면서 손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스파게티 중에서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바로 이 식당의 스파게티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장면의 스파게티 앞에는 the라고 하는 친구가 붙은 겁니다. 여러분, 명사가 담고 있는 알 수 있나의 정보 조금 이해되시나요?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그럴 때 명사 앞에 무엇을 붙인다고요? the. 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아는 영어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는 영어로 가봐야겠죠. Realize grammar. 스파게티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서 규칙인 grammar를 realize 해볼까요? 여기 탐과 제이는 썸을 타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둘은 토요일 오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제인이 배가 고프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스파게티 만들 거야. 자, 여러분 잠깐 멈춰서 제인의 말을 영어로 표현해보고 스파게티의 단어에 the를 붙일지 붙이지 않을지를 생각해 볼까요? 자, 지난 영상에서 영어로 쉽게 표현하는 3단계가 무엇이었죠? 이미지, 핵심 문장, 확장이었죠. 이 문장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핵심 문장으로 표현하면 I make spaghetti인데 앞으로 만들 거라는 미래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동사 앞에 조동사 will을 붙여서 I will make spaghetti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제인이 말한 스파게티에는 과연 더라는 친구를 붙일까요? 붙이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상대방인 탐은 지금 제인이 만들 스파게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나요? 스파게티에 대해 관련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처음 스파게티를 등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전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인 탐은 제인이 말한 스파게티를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파게티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스파게티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겠죠. 자, 이 순간 탐이 제인에게 말합니다. 나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자,
자, 여러분 또 잠깐 정지한 다음 탐의 문장을 만들어 보고 스파게티 앞에 더라는 친구를 붙일지 붙이지 않을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이미지를 핵심 문장으로 표현하면 I like spaghetti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스파게티에는 더라는 친구를 붙일까요? 붙이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그게 핵심이었죠. 제이는 탐이 좋아하는 스파게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스파게티인지 알 수 없습니다. 탐은 제인의 스파게티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인이 만들겠다고 하는 스파게티를 의미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제인은 이 스파게티를 그냥 일반적인 스파게티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파게티 앞에는 the를 붙이지 않겠죠. 자, 이때 탐이 결정적 한마디를 던집니다. 스파게티 먹어보고 싶다. 와, 탐이 제인에게 직진을 하고 있네요. 역시 잠깐 정지시킨 후 이 문장을 직접 만들어보고 스파게티 앞에 더를 붙일지 붙이지 않을지를 생각해 볼까요? 이미지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 이미지를 핵심 문장으로 만들면 I eat spaghetti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영어에서는 무언가 경험을 시도하는 경우에 try 라는 동사를 주로 씁니다.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배워보는 것이든 무언가를 시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 try라는 동사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탐의 말도 먹어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시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try를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조동사를 만나게 되네요. 동사에 무엇 하고 싶다 라는 욕구의 의미를 더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바로 would like to입니다. 세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나온 조동사 친구이니 제대로 활용해 줘야겠죠? 자, 지금 무엇이든 하고 싶은 욕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떠올리면서 동시에 따라해 보는 겁니다. 떠올려 보세요. 동시에 would like to. 여기서는 죄인이 만든 스파게티를 먹어보고 싶어하는 탐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I would like to try spaghetti가 되겠네요. 그리고 would like to에서 would 라는 친구는 apostrophe라고 부르는 이러한 기호와 d를 써서 I'd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나온 스파게티에는 더를 붙일까요? 붙이지 않을까요? 만약 더를 붙이지 않는다면 탐이 말한 스파게티는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의미하는 스파게티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탐이 슬프거든요. 탐은 지금 스파게티라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서 먹어보고 싶다고 한 게 아니죠. 탐이 먹어보고 싶은 스파게티는 죄인이 만들 바로 그 특별한 스파게티거든요. 당연히 상대방인 죄인은 탐이 말한 스파게티가 자신이 만든 스파게티라고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 속의 스파게티 앞에는 the를 꼭 붙여야 합니다. 그 순간 죄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Then will you try spaghetti? 탐이 스파게티를 먹어볼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깐 멈춰서 이 문장의 스파게티에 the를 붙일지 붙이지 않을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죄인은 탐에게 그냥 스파게티라는 음식을 먹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자신이 만들겠다고 하는 스파게티, 탐이 먹어보고 싶다고 한 바로 그 스파게티, 탐과 죄인의 바로 하트 뿅뿅 그 스파게티를 먹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말을 듣는 탐도 이 스파게티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파게티 앞에는 the를 꼭 붙여서 탐과 죄인의 썸을 이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는 퀴즈. 명사가 담고 있는 두 가지 정보는 무엇인가요? 알 수 있나? 셀 수 있나? 영어에서 명사가 등장할 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알 수 있으면 그 명사 앞에 어떤 친구를 붙이나요? the. 무슨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는 무엇이었나요? would like to. 여러분 영어의 원리를 가장 본질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는 영어에서 하는 영어로 여러분의 영어를 점점 변화시켜 보세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영어가 얼마나 더 재밌어지고 자신 있어지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지금까지 당신이 놀라워지는 영어, 저는 이로원이었습니다.